자, 이론 습득 문제 8번 문제를 풀이를 해줄게요. 자, 8번 문제는 일단 전자기 유도에 관한 문제인데, 자, 막대 자석이 Q를 지나는 동안,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A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도 전류 방향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지손가락과 네 손가락을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지금 A처럼 유도되려면 엄지손가락을 위로 이렇게 치켜 올리면 자, 이렇게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 금속고리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뭐가 되냐면 N극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금속고리의 윗부분이 N극, 아랫부분이 S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들었을 때 내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유도전류의 방향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S극이잖아요. S극. 근데 S극으로 유도됐다는 얘기는 이 자석, 지금 자석이 Q 지점에 지나는 동안 유도전류 방향인데 Q 지점을 지날 때 유도전류 방향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S극이면 얘의 운동을 방해해야 되니까 얘가 떨어지는 걸 방해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자석의 윗부분이 무슨 극이 되냐면 N극이야.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N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여기 S극으로 유도가 그러니까 극이 형성되면서 유도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반시계죠. 자,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석의 아랫면, 자, 여기 자석의 아랫면은 S극이다. 막대 자석과 고리에는 항상 청력이 작용한다 했는데 이렇게 떨어질 때는 접근하지 못하게 청력이 작용하고 반대로 도망갈 때는 못 도망가게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 자, 그리고 유도전류 방향은 이렇게 떨어질 때는 S극이 접근하기 때문에 위쪽이 S극이 되면서 유도전류의 방향이 이제 여기에서 이 Q를 지날 때랑 P를 지날 때랑 서로 반대 방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를 지날 때는 무슨 극이 접근하고 있다? S극이 접근하고 있어서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 반대로 도망가고 있을 때는 자, 여기 N극이기 때문에 못 도망가게 아래쪽이 S극, 위쪽이 N극. 그래서 자, 유도 전류 방향은 반시계 방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이다.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도 이제 18번 문제인데 비슷한 문제이긴 하나 자, 여기에 이제 자석이 이렇게 내려와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됐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속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자 여기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인데 자 N극이 접근하려면 얘가 N극이 접근하려고 하니까 얘의 운동을 방해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 저항선에 감겨있는 이 원통에서 왼쪽이 무슨 극이 되냐면 N극이 되고 오른쪽이 S극이 됩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반발력이 생겨서 얘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왔는데 속도가 살짝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통 내부를 통과할 때는 전자기 유도가 되지 않아서 그냥 일정하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통 바깥쪽을 벗어나려고 할 때 자 얘가 왼쪽이 S극이니까 이 S극이 못 도망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저항에 있는 이 말린 통이 왼쪽이 무슨 극이 되냐면 S극, 오른쪽이 N극이 되면서 자, 이 N극과 S극 사이에 뭐가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해서 이 자석이 못 도망가게 이렇게 전자기가 유도가 됩니다. 그러면 자석이 A랑 지날 때랑 B를 지날 때 저항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서로 같다 했는데 자 지금 A점을 지날 때 뭐가 작용하냐면 청력이 작용해. 청력이 작용하고 B점을 지날 때 인력이 작용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았으면 너네들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았으면 무슨 힘이 작용한다 했죠? 어떻게 된다 했지? 등속 직선 운동을 했겠죠. 등속 직선 운동을 했을 건데 얘가 힘이 지금 작용했단 말이야. 그래서 속도가 자꾸 원래 속도보다 살짝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속도가 좀 더 빠르고 여기에는 또 힘이 작용해서 속도가 더 느려지면서 움직이는 이동 속도 우리가 전자기 유도는 빨리 자기장의 변화가 빨리 나타나야지 전자기가 세게 나타나는데 얘는 청력에 의해서 속력이 느려지고 그 다음 인력에 의해서 다시 속력이 느려지면서 유도 전류의 세기는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속력이 뭐보다 더 빠르다. B보다 더 빨라서 아마 유도전류의 세기도 A가 더 빠르겠죠. 자, A점과 B점을 지날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A점을 지날 때는 왼쪽이 무슨 극이 된다. N극이 되고 B쪽을 지날 때는 왼쪽이 S극이 됩니다. 그래서 NS, SN 이렇게 반대로 되면서 유도전류의 방향도 서로 반대이다. 자, 그 다음에 A점을 지날 때는 못 접근하게 척력이 작용하고 B점을 지날 때는 못 도망가게 무슨 역이 작용한다 했다? 인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모두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19번 문제를 할 건데, 자, 19번 문제에서는 얘가 지금 회전축을 통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각도선 있죠? 이 사각도선의 자기장이 통과하게 되는데,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 사각도선 내부로 이 선 있죠? 이 선이 많아지면 전류가 세지고 적어지면 전류가 약해지는 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건데, 자, 직사각형 도선의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라고 했죠. 근데 회전축을 이렇게 돌게 되면 얘가 점점점 처음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는 자기장이 거의 얘 위로 이렇게 비켜 지나가다가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 내부에 사각 도선 안에 흐르는 자기장이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면적이 감소하면 전류의 세기는 약해진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자, 세타가 90도를 지나면 요게 이렇게 각이 90도를 지나면 이제 자기장은 다시 약해지는 많이 통과하는 게 적어지는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도 바뀌고 세기도 약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고 세타가 몇 도일 때, 자, 세타가 90도일 때 도선은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최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24번은 얘가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N극이 접근하고 있죠. 자, 그러면 위쪽이 무슨 극이 된다? 얘가 A쯤에 왔을 때, 여기 고리, 금속 고리 링에 얘도 극이 유도되는데, 위쪽이 N극이 되고, 아래쪽이 S극이 됩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치켜들면은 이런 식으로 유도전류가 생긴다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길 겁니다. 반대로, 자, 얘가 이 밑을 통과하게 되면 아래쪽 여기가 S가 도망가니까 여기 아랫부분이 무슨 극이 되냐면 N극이 돼. 얘가 못 도망가게 하려고 윗부분이 S극이 되면서 이제 극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유도전류 방향도 얘가 B부분을 통과할 때는 이렇게 유도전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 막대자석이 A를 지나면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맞습니다. 막대자석이 B를 지날 때 금속고리, 자, 금속고리는 여기서 S가 못 도망가도록 N극이 유도되기 때문에 자, 얘는 무슨 역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자, 막대자석이 A를 지날 때보다 B를 지날 때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이 더 크다. 자, 지금 자유낙하를 하고 있으면 일단 물론 유도전류에 의해서 척력과 인력이 생기긴 한데 점점 얘를 통과하면 자유낙하에 의해서 속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A를 지날 때보다 B를 지날 때 아마 속력이 좀 더 빠릅니다. 그러면 빨리 멀어지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더 세지고 유도 기전력이 더 세지면 유도 전류도 세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0번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쓰던 공식과 조금 다른 공식이 나왔죠. 자, 여기에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건데 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원래 손실전력을 어떻게 구했죠? 손실전력을 I 제곱 R이라고 표현했죠. 맞죠? 자, 근데 이 전류가 어떻게 구해지냐면 오밀 법칙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P는 VI 이렇게 사용을 해서 자, 여기 I는 V분의 P 이렇게 쓰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압을 알면 되는데 송전선에서는 우리가 보통은 일단 여기 있는 저항과 그 다음에 전류를 알아야지 전압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전력을 가지고 구해내는 게 여기서는 편하겠죠. 그래서 I는 V분의 P인데 그럼 손실전력은 우리가 배운 공식으로는 I제곱 R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 I 대신에 요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V분의 P의 제곱
이게 손실 전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편하면 요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고,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도 V분의 P 이렇게 됩니다. 근데 송전 전압만 2V로 증가시키면 했죠. 그러면 손실 전력은 했는데 처음에 이 V분의 P의 제곱 R이 첫 번째 손실 전력이었다면 송전 전압을 2배로 증가시키면 2V분의 P의 제곱 R.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력이 일정할 때, 송전 전력이 일정할 때 전압을 2배로 높이면 손실 전력은 몇이 되냐면 1대 4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배로 감소한다. 자, 2분의 1배로 감소하는 것은 전류가 됩니다. 알겠죠? 전류. 그죠? 자, 그래서 요 공식을 쓰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35번 문제를 할 건데, 자, 35번 문제에서는 변압기를 사용해서 송전 전압을 높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A는, 자, 여기에서 똑같은 전력 P를 이제 송전을 할 건데, 자, 얘는 1차 코일에는 전압 V고, 자, 그 다음에 가문수를 1대 10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차 코일에서는 몇 볼트가 송전됐냐면 10볼트의 전압으로 송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 변압기 B를 사용했을 때는 1대 20이 되기 때문에 몇 볼트가 된다? 20볼트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손실 전력을 I제곱 R로 구했는데 I를 굳이 구할 필요 없이 뭘 사용하냐면 V분의 P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10볼트분의 P의 제곱, 저기는 R이 되고 얘는 얘 20볼트죠. 자, 20볼트 분의 P의 제곱. 똑같은 전력으로 송전한다 했기 때문에 제곱. 근데 여기는 몇 R이 됐냐면 2R.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얘는 100분의 P의 제곱 R이 되고, 자, 얘는 200분의, 계산하면 약분 됩니다. 그래서 200V분의 P의 제곱 R. 이렇게 됩니다. 계산 다 하면. 자, 그럼 몇 대 몇이 나오냐면 1대 2분의 1이 나와서 몇 대 몇이 나온다? 2대 1이 나온다. 자, 이거는 뭘 구한 거다? 손실 전력을 구했습니다. 자,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은, 자, 얘는 10V고 얘는 20V니까 A가 B보다 크다. 틀렸겠죠, 맞죠? 자,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A가 B의 2배이다. 자, 2대 1로 구했기 때문에 요거는 맞습니다. 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A는 어떻게 구하죠? 10V분의 P이고, 자, V분의 P 하면 됩니다. 자, B는 20V분의 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가 B의 몇 배이다? A가 B의 2배이다. 요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8번 같은 경우에는 송전 전압과 송전 전류가 다 주어지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풀면 됩니다. 자, 변전소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자, 변전소는 전압을 바꾸는 곳이지 교류를 직류로 바꾸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 손실되는 전력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실되는 전력은 I제곱 R이죠. 그래서 자, 송전선 A에서는 I제곱 R. 자, 그 다음에 B에서는 2분의 1I 제곱 4R 이렇게 표현하면 얘들이 서로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발전소로 공급하는 전력은 전력 P는 VI죠. 그죠? 자, 그러면 송전선 A에서의 전력은 2V 곱하기 I가 되고 자, B에서는 V 곱하기 2분의 1I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몇 대 몇이 나오냐면 4대 1 이렇게 나오니까 되는 답은 2번이겠죠. 15번 문제는 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가 1대 2가 되고 자 1차 코일에 걸린 전압이 1200V. 자 그러면 가문수의 비가 전압의 비기 때문에 얘랑 얘가 1대 2면은 여기가 1200V면 여기는 얼마? 2400V.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이 60ohm으로 주어져 있죠. 자, 저항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알면 이때 ohm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전력이 주어지면 전력으로 구할 텐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자체에 그냥 일반 선이 있는 게 아니라 저항이 있죠. 그러면 이 저항에 2400V의 전압이 걸리면 흐르는 전류를 구해낼 수가 있고 전류는 어디서나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류가 얼마냐면 6, 4, 24에서 40A. 자, ohm의 법칙은 I는 R분의 V. 요 식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40A가 되고, 자, 전류의 B는
전압 그 가문수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얘가 1대2가 되면 전류의 비는 반대로 1분의 1대 2분의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된다? 80 암페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2400 곱하기 40 한 거랑 1200 곱하기 80 한 게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40A이다. 자, 전기 에너지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변압기이다. 자, 여기서 전압이 높아지면 안전해지진 않습니다. 단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니까 요거는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가문 수혜비가 1대4가 되면 전류 I2는 160A가 된다 했는데, 자, 반대로, 자, 가문 수혜비가 1대4면은 전압의 비가 1200대 얼마 됐냐면 4800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가 80A가 되면 여기는 몇 암페어가 됩니다. 될까요? 20A가 되겠죠. 자, 그래야지 서로 곱한 게 같아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46번은 자 이제 우리가 전압을 볼 건데 지금 첫 번째 보면 N1분의 N2 곱하기 N3분의 N4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1차 코일에서 2차 코일의 변압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V0에서 9V0로 돼 있죠. 그러면 가문수의 비가 몇 대 몇이냐면 1대 9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자 이제 9V가 얼마 됐냐면 2V0로 됐기 때문에 가문수의 비가 여기 코일과 여기 코일의 비가 몇 대 몇이 나오냐면 9대 2가 되겠죠.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 된다? 2가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R1 대 R2의 저항의 비인데, 자, 여기에서 여기를 지나가면서 P0에서 0.9 P0로 감소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0.85 P0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손실 전력이 0.1이 생겼고 0.05가 생겼죠. 근데 손실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I제곱 R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I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죠? 이 전력 가지고 구했죠. 그래서 얘는 V0분의 P0의 제곱 R1. 자, 요게 I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자, 옆에 2차 코일은 V0가 9V0로 바뀌었죠. 맞죠? 자, 그리고 그 다음 P0가 0.9 P0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R2. 근데 손실이 얼마 일어났냐면 여기서 여기에서 손실되어서 1로 넘어갔기 때문에 손실이 0.1이 생겼고, 자, 여기에서 손실이 되어서 1로 넘어갔기 때문에 0.05의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2대 1로 이렇게 났기 때문에 자 여기 제곱을 안 붙였네요. 자 얘를 풀게 되면 자 V0의 제곱 P0의 제곱분의 R1 대 자 얘는 9분의 0.9니까 10분의 1이죠. 자 그래서 100 V0의 제곱 그 다음에 P0의 제곱 계산 다 했습니다. 자 R2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2대 1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 P0 날리고 V0의 제곱 V0의 제곱 이렇게 날리면 자 어떻게 나오냐면 R1 대 100분의 R2가 2대 1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이 성립하려면 R1 대 R2의 비가 몇 대 몇이 나온다? 1대 50이 나온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자,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류, 우리 여기에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P는 VI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I는 V분의 P니까 자 1차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는 V0분의 P0가 되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는 9V0분의 0.9 P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의 비가 몇 대 몇이 되냐면 10대 1. 그래서 A에서가 B에서의 10배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말이라서 5번. 41번에 A에서 B로 48번 P0에서 V0로 송전하는 모습을 나타냈을 때 거기에서 흐르는 전류는 I였다. 자 그러면 이 P0의 전압을 이 V0의 전압으로 송전할 때 흐르는 전류는 했는데 자 전류는 V0분의 P0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처음엔 V0분의 P0고 자 두 번째는 2V0분의 P0 이렇게 되겠죠. 2P0. 자 그러면 얘가 몇 대 몇이 나오냐면 1대 1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I면 여기에 전류도 똑같이 I.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4번 보면 자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P0
송전할 때 전압을 V0를 했을 때 가정에서 사용하는 건 공급 전력의 90%인데 자 이거를 송전선의 저항은 변화시키지 않고 전력도 변화시키지 않고 이제 공급 전력의 99%로 하고 싶을 때 송전 전압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는 공급 전력의 90%니까 손실이 10% 생긴 거고 얘는 손실이 1%가 생긴 거죠. 그러면 손실 전력이 10대 1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손실 전력은 자 손실 전력은 i제곱 r이기 때문에 자 i 대신에 v0분의 p의 제곱 R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기를 변화를 시켜서 자 전력은 그대로 공급 전력 그대로 하고 저항선도 그대로 했을 때 손실 전력의 비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되냐면 10대 1이 나와야 되겠죠. 맞죠? 10대 1. 그래서 여기는 10%,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V0의 제곱분의 1 V0의 제곱분의 1대, 자, 그 다음 네모의 제곱분의 1의 R 똑같고 다 넘어가니까 얘가 10대 1이 나와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는 어떻게 돼야 되죠? 자, 얘가 이제 그 V0의 제곱분의 동그라미의 제곱이 루트 10대 루트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10 V0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루트 10의 제곱하면은 어떻게 되죠? 루트 10을 제곱하면 10대 1이 나오겠죠. 맞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자, 답은 루트 10v0.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수학 문제죠. 맞죠? 자, 일단 식은 세웠으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10v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바로 할게요. 자, 1만 볼트의 전압을 생산한 전력이 600만 와트로 일정하고 송전 전압은 20만 볼트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송전선에 흐른 전류를 구하시오 했는데 일단 600만 와트로 이제 그 보내는 거니까 송전 전압이 20만 볼트이다. 숫자 너무 커서 당황스럽네. 맞죠? 자, 송전선에서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오. 전류는 뭐분의 뭐? V분의 P. 자, 그러면 V가 20만. 20만이면은 공 5개죠? 넷, 다섯. 자, 600만이면 600에다가 공 4개를 더 붙이면 되죠. 자, 요렇게 되는데, 그러면 공 5개 지우고, 공 5개 지우고, 요렇게 약분하면 30A.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럼 손실되는 전력을 구하시오 하면, 30A의 제곱 곱하기 R이 20옴이니까 20옴. 자, 요렇게 하면 얘가 900에다가 900, 1008, 18,000이죠. 18,000W.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손실되는 전력의 비율을 구하시오 했을 때, 자, 여기에 600만 분의 4, 5, 6. 자, 18,000. 이니까 03개, 03개 지우고, 숫자 좀 당황스럽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63.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몇 %인가요? 그래서 곱하기 100. 그러면 공 지우고 공 2개 지우고 60분의 18 이렇게 되니까 0.3인가요? 0.3%. 자, 답은 계산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56번은 아까 전에 서술형 객관식 46번에서 했던 문제죠.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습니다. 자, 워낙 중요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다시 한번 풀어줄게요. 자, 여기에서 V0분의 9V0이기 때문에 가문수. 자, 얘는 여기가 1이 들어가고 N2가 얼마 된다? 9가 되겠죠.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얘는 9V0분의 2V0. 자, 이거 3번이 얼마? 9.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 아까랑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러면 얼마가 된다? 2분의 1.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송전선 A와 B의 저항의 비를 구하고 전력값과 전류값을 포함해서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손실 전력을 전류를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전력 가지고. 자, 그러면 RA 자, 여기에서 얼마가 손실됐죠? 얘는 0.1이 손실됐고, 자, 1로 넘어갈 때는 얼마가 손실됐다? 0.05가 손실이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차 코일에서 전류값이 P0, 자, V0분의 P0의 제곱 RA가 손실이 얼마 일어났다? 여기에서 손실이 일어나서 남은 게 요거니까 얼마 된다? 0.1. 자, 0.1 이렇게 됩니다. 숫자 좀. 자, 0.1.
자,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넘어갈 때는, 자, 9V0분의, 자, 그 다음에 0.9P0의 제곱 RB가 얼마 된다? 얘가 열로 넘어갈 때 얼마 손실됐죠? 0.05가 되죠, 맞죠? 그러면 RA 대 RB는 계산해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1대 50인가 이렇게 나왔죠, 맞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손실되는 전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송전 과정에서.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이 없이 변전소에서 통과했을 때, 자, 여기에 전류값이나 전압값을 구하는데 손실되는 전력이 없으면 이거랑 이거랑 그냥 곱하면 되죠. P는 VI 써서. 그러면 400만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400만이 나오려면 여기 가에는 몇 암페어 된다? 10A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얘랑 얘랑 곱하면 400만이 나오려면 여기가 얼마? 200V. 이렇게 하면은 400만이 되겠죠. 그죠? 자, 어렵지 않죠? 58번도 공식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송전선에 흐르는 손실 전류는 I제곱 R이기 때문에 I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V분의 P로 구하면 되죠. 근데 V가 40만. 자, 그 다음에 얘는 800만. 자, 그러면 만만 날아가겠죠. 맞죠? 자, 제곱, 그 다음에 R이 25. 자,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00 없어지고 얘는 얼마 된다? 20. 자, 20의 제곱은 400. 400 곱하기 20 하면은, 400 맞죠? 400 곱하기 20, 8000 와트.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겁니다. 계산이 자꾸 약해지네. 다음은 풀이할게요. 자, 전력을 비교하시오. 전력은 공식이 뭐가 되죠? P는 VI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주상변압기 A는 V에 2I가 흐르니까 V 곱하기 2I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2V에 I가 되니까 2V 곱하기 I. 자, 비교하면 몇 대 몇이 나온다? 1대 1. 됐죠? 자, 전력 손실을 비교하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손실 전력은, 자, 2I의 제곱 R. 자, 요렇게 전류가 있으니까 굳이 구할 필요 없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I 제곱 곱하기 2R.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4I 제곱 R 대 2I 제곱 R이 되니까 몇 대 몇이 나온다? 2대 1.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X와 Y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비교하시오. 자, 공급되는 전력은 지금 똑같지만 소비되는 전력이 A의 송전선에서 손실이 더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직접 가정으로 공급하는 양은 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소비할 수 있는 전력이 더 크다. 그래서 X보다 Y가 더 크다. 이렇게 하면 되고,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 전압이 일정할 때 송전선의 변화를 줄 때라고 했으면 송전선의 저항을 작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항을 작게 하는 방법은 1번 송전선의 저항이 작은 재질을 씁니다. 작은 재질, 저항이 작은 재질은 뭐를 쓴다? 은을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송전선을 굵게 해주면 저항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송전선과의 거리를 짧게 해줘도 저항이 작아지는데, 자, 다 별로 그렇게 경제적이지 않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죠. 맞죠? 자, 일단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을 했으니까 혹시 이거 말고 모르는 문제는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